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자신들은 재산을 다 받아놓고 막내 여동생이 받을 재산에 욕심을 내는 언니 오빠에게 철퇴가 내려진 사이다 사연이면서도 쓰니님의 가여운 인생에 가슴 시리기도 한 복합적인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혼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미혼으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하늘나라 저 먼 곳으로 보내고 이젠 저 혼자입니다. 오빠와 언니가 하나씩 있지만 이젠 그들의 욕심과 배신으로 생이별을 하게 되었네요. 몇 년간 아픈 엄마의 병간호가 힘들어서 엄마가 언제 가시려나 하는 매정한 마음도 품었었습니다. 저를 못된 년이라고 욕해주세요. 욕을 먹고 시원하게 울고서라도 그런 매정한 마음을 품었던 제 자신을 향한 분노가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엄마를 막상 보내드리고 나니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였지만 제가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나 보네요. 엄마를 보내드린 지 2달이 지났는데도 그저 멍하게 있는 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에게 찾아옵니다. 멍하게 있다가 눈물이 흐르고요. 지금이라도 엄마가 방에서 저를 부를 것 같아서 집을 비우고 외출을 하면 언뜻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엄마의 부재를 잊기 위해 친구 집에 놀러 가곤 하는데 지금도 엄마가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아 내가 얼른 집에 가서 엄마 수발 들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불현듯 떠오르며 불안하고 또 불안합니다. 저는 20살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빠의 먼 친척인 저한테는 아저씨뻘 되는 분이 운영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공장의 관리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남자를 가까이 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기억에 제가 홍기가 꽉 찬 나이가 되어도 남자를 사귈 수도 없었고 결혼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60이 얼마 안 남은 지금까지 남자를 사귀어 보지도 못하고 노처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30이 좀 넘어서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되셨었는데 워낙 살갑고 자상하신 아버지였던지라 엄마는 몇 년간 힘들어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엄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아버지를 보낸 슬픔을 이겨내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유산을 언니와 오빠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살아온 우리 집은 엄마의 명의로 했고요. 그리고 엄마는 언니 오빠에게 이 집은 제 거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떠나시고 제가 엄마와 단둘이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의지하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저는 엄마와 저의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적은 돈이지만 엄마와 둘이 근근히 먹고 살 정도를 벌며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젊어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저희 언니와 오빠는 명절 때나 엄마에게 용돈을 줄 뿐 어떤 지원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마당이 있는 집이라 제가 쉬는 날에는 언니네와 오빠네 김장도 해주고 아파트에서는 할 수 없는 반찬들을 해주며 엄마와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김장을 해줘도 언니와 오빠는 와서 약간 거들고 김장김치를 받아갈 뿐 김장 비용을 내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2기였는데 그 정도는 거뜬히 이겨낸다고 큰소리치던 엄마가 1년이 지나니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막내가 가여워서 못 간다고 하며 병을 이겨내고 저를 계속 지켜주겠다는 말을 항상 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 누워서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황에서도 엄마는 이 왼수 같은 병이 떨어져야 우리 딸 내가 지켜주는데 하시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엄마의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병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투병 생활 2년 만에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오빠와 언니네 부부가 찾아왔어요. 와서 한다는 말이 이 집을 팔아서 판 돈을
3등분으로 나누자는 얘기였습니다. 엄마를 보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이라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오빠와 언니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부동산에 이 집을 내놨으니 팔리게 되면 집을 빼서 제가 나가 살 집을 알아보라는 거였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며 추억을 쌓아온 이 집을 나가서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언니와 오빠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면서 이 집은 제 거라고 항상 말해왔었는데 언니 오빠가 이 집마저 3등분을 하자고 하는 것이 정말 야속했습니다. 거기에 오빠는 원래 이 집도 장남인 내가 받아야 하는 건데 요즘 세상은 법적으로 아들, 딸 구별 없이 부모 재산 똑같이 나눠 갖게 돼 있으니 너희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권리를 줄 수밖에 없구나 하며 오빠가 저희에게 이 집에 대한 권리를 나눠주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오빠, 아빠 돌아가시고 이 집만큼 언니, 오빠 상속받은 거 있잖아요. 이 집은 엄마가 항상 제 거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해봤어요. 근데 오빠는 그게 언제적 얘기냐? 아버지 재산 받은 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너희들은 딸이고 출가 외인이니까 부모 재산은 상관 안 해야 옳은 거지만 오빠가 너희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오빠가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가만히 오빠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언니와 형부, 새언니도 정말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집으로 전화가 한 통 와서 받았습니다. 당숙부이신데 변호사셨던 저희 집안 장손 아저씨입니다. 그 아저씨께서 저에게 엄마 상당한 것에 대한 위로를 몇 마디 하시고는 살고 있는 집 상속은 진행 중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집을 팔아서 언니 오빠와 집 한 돈을 나눠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께서 네 오빠가 그리 하자던?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내일 우리 땡땡이가 니네 집으로 갈 거다. 집 비우지 말고 있어라. 하시더라고요. 당숙부 아들인 제 육촌 오빠인데 그 오빠도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가끔 나간다고 들었는데 그 오빠를 우리 집에 아저씨가 왜 보내실까 하는 의아스러움만 있었습니다. 다음날 육촌 오빠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오빠가 와서 저희 오빠와 언니를 아빠 돌아가셨을 때 이 집만큼 재산을 상속받았으면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집을 또 욕심낸다며 나쁜 것들이라고 욕을 하더니 이런 일에 엄마가 대비를 해놨다고 걱정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빠 얘기로는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오빠의 아버지이신 당숙을 찾아가서 사정을 모두 얘기하고 엄마에게 남은 이 집은 재산을 하나도 못 받고 엄마를 모시고 산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꾸며달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때 아저씨께서 이 오빠를 시켜서 이 집을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엄마의 유언장과 그 외 서류들을 모두 꾸며놓도록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빠의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엄마 모시는 동안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는 언니 오빠에게 저희 권리를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좋았지만 엄마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이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얼마 동안 육촌 오빠의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이 집에 대한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제 친오빠, 친언니에게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렇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짓고 며칠 뒤에 오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며칠 뒤에 이 집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다고요. 오빠에게 제가 상속받았다는 말을 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당숙부께 전화를 드려서 오빠가 이 집 매매 계약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빠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무섭다고요. 다음날 언니 오빠를 집으로 오라고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오빠를 불렀습니다. 언니 오빠가 오기 전에 당숙부와 숙모님, 육촌 오빠 부부가 먼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언니 오빠가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차를 끓이고 다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숙께서 언니 오빠 부부에게 이 집의 상속 절차가 끝났다는 말씀을 다 하시며 엄마의 유언장을 비롯한 모든 서류들을 언니 오빠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숙께서 니들은 니들 애비가 돌아갔을 때 이 집만큼 재산을 상속받았다. 근데 니들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한 막내 여동생의 재산을 욕심을 내서야 되겠니? 재수씨가 이런 때를 대비해서 나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부탁을 해놨으니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니들 욕심대로 되었겠구나. 이제 상속 절차 다 끝났으니 욕심 버리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거라. 이 사실을 니들의 비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라고 하셨어요. 당숙의 말씀에 오빠와 언니가 대성통곡을 하며 당숙부께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형부가 말하기를 아무리 장모님의 유언장이 있었다고 해도 이 집에 대한 저희 권리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 권리를 찾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부의 얘기에 저희 당숙께서 사위자식 개자식이라고 하더니 진짜 그런가 보네. 너희가 권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는 것뿐인데 너희가 선임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내가 한번 지켜볼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형부와 언니는 별말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언니네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오빠 부부도 잠시 후에 돌아가고요. 당숙께서는 제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울음이 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희 당숙모와 육촌 새언니도 저와 함께 우시더니 더 서러워져서 저는 발을 구르고 가슴을 치며 울고 또 울었어요.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엄마와 친하게 지내시던 뒷집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진정이 되고 모두들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엄마가 생각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멍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절에도 가보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의 손주를 함께 봐주고 해도 엄마가 생각납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요 몇 년간에는 아파서 누워만 있는 엄마였어도 제가 마음으로는 많이 의지를 했었나 봐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게 힘을 주세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몇 달 전에 글을 올리고 생각보다 많은 댓글들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써주신 댓글들 보고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위로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 전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 보니 다행히 제 글이 삭제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감사 인사글을 적습니다. 제 글을 보시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많이 우셨다는 분들도 계셔서 괜히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이제는 저도 일을 하며 엄마를 잃은 슬픔을 어느 정도 잊었어요. 전부 여러분들의 위로 덕분입니다. 따뜻한 댓글로 저를 위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스니님, 어머니 돌아가신 슬픔에서 많이 회복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떤 글에 99가진 놈이 하나 가진 놈에게 백 채우게 그 하나 달랜다고 한다 라는 말이 있다더니 사람 마음이 정말 그런 걸까요? 어쨌든 스니님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